5월부터 10월까지만 기속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억으로 시작했으면은 지금 그 돈이 3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70%예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근입니다. 자, 오늘도 강한욱 작가님을 초대해서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사배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배분 전략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시고 좀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지금 이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4개를 이제 동시에 이제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4등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지금 그 LAA라는 전략도 쓰고 있고, 예. VAA라는 전략도 쓰고 있고, 듀얼 모멘텀이라고 하나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책에는 없는데, 채권 동적 자산 배분도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그 4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배분 그 구성이 어떻게? 지금은 그 동적 자산 배분의 한 절반, 네, 그리고 한국 개별주 쪽의 절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4월 말이 되면서 한국 개별주들은 이제 많이 사라질 것이고, 동적 자산 배분 비중이 조금 더 커질 겁니다. 4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특히 11월부터 4월까지 모든 수익이 다 몰리거든요. 예. 네, 그건 참고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5월, 10월에 평균 수익이 예금보다 높지 않아요. 네, 그거 되게 신기한데, 근데 한국은 그게 좀 더 두드러집니다. 특히 1995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만 기속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억으로 시작했으면은 지금 그 돈이 3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70%예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네.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은 그래도 수익이 나긴 났는데, 근데 별로 안 납니다. 네. 미국도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배당을 제외하면은, 한 1965년부터 지금까지 5월에서 10월까지만 꾸준히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그 돈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과거 통계치를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물론 그렇지 않은 달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뭐가 좀 큰 사건 터지면은, 그 9월, 10월에 많이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과거 통계치로 놓고 봤을 때 네. 10월 말 정도, 11월 초에 매수를 해서 4월까지 개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 봤을 땐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한국은 정확히 말해서 4월 23일 정도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늘 그게 궁금했어요. 한국은 또 그 11월, 4월 중에서도 3, 4월 수익이 유난히 좋거든요.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해봤는데 한 10몇 년 만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배당이 전부 다 3, 4월에 오거든요. 저도 오늘 2개 기업 배당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배당을 사람들이 현금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재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기관은 그 재투자의 의무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주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3, 4월에 좀 부스팅이 되는 효과가 또 생기는 거죠. 네. 네. 그게 한 3월 중순부터 한 4월 중반까지 지속되더라고요. 네. 네.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쫙 빠졌다가 네. 그 다음에 4월 말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5월 빌빌거리다가 이제 예, 보통 10월까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4월까지 이제 네. 조금 지금부터 네. 좀 잘 대비를 하고 있다가 네. 4월 한 25일 정도부터 네. 좀 자산 배분 전략, 좀 안정적인 또는 네. 검증된 그런 전략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것도 해봤습니다. 내 자산 배분 전략들도 한번 11월, 4월, 5월, 10월로 나눠서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5월, 10월에 잘 버티더라고요. 그럭저럭. 네. 그러니까 듀얼 모멘텀 같은 전략은 주식에 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걔는 좀 11월, 4월 수익이 5월, 10월보다 좀 많이 높더라고요. 근데 예, 예. 걔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뭐 괜찮더라고요. 5월, 10월에. 그래서 그쪽이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략에 대해서 좀 아, 네네. 예, 예. 화면 보면서 예. 그러면은 한번 좀 일단 예. 제 생각에는 일단 가장 간단한 전략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그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이해해야지 이제 LA 전략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면은 그렇지,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친구는 이게 이제 1981년에 만들어진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쯤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도 보시다시피 그 후 만들어진 40년 동안에도 고르게 우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훌륭한 전략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자산을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하는데 이게 금이고 요게 미국 주식이고 요게 미국 국채고 요게 현금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25%만 계속 냅두고 요 비중만 그냥 유지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쯤 와서 요 비중만 다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요 골드랑 네. 이 미국 스파이랑 주식이랑 네, TLT랑 캐슈랑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그냥 건들지 말고 아니요. 요거는 4개를 다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 똑같이 냅두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자산을 4분의 1을 하는데 네. 골드, 스파이, TLT는 25% 그냥 두고 네. 현금 가지고만 계속 이제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은 비중이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금이 많이 올랐고 주식이 떨어졌다 하면은 금을 좀 팔아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다시 25% 맞추고 이거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1년에 됩니다. 한 번 정도. 네, 그러니까 리밸런싱 주기가 1년에 네, 한 그죠. 번. 네. 그래서 좀 되게 게으른 전략이거든요. 근데 얘가 보면은 이제 소위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이제 10% 이상 깨지는 사례가 50년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네.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복리 수익은 8.7 정도 나왔고요. 8.7%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50년 동안에 자산이 한 몇 배가 됐나? 한 뭐 76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복리 마법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제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76배가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현금이라는 애가 있죠. 25%. 근데 이 현금이 요즘 수익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금리를 좀 올렸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2% 이상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개선한 그 LAA라는 전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포트폴리오는 현금 등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수익을 거의 못 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은행이자 해봐야 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요즘. 네. 그래서 이제 나온 다음 전략이 이 LA라는 전략인데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금과 채권과 그 주식 25% 각각은 픽스입니다. 얘는 움직이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주식을 스파이를 쓰지 않고 IWD라는 ETF를 썼는데 이게 대형 가치주입니다. 네. 근데 왜 대형 가치주를 썼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여기 보면 지금 현금이 없고 QQQ가 딸랑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전략은 지금 여기 금이랑 주식이랑 채권은 25%를 이제 픽스를 해놓고 나머지 남아있는 25%를 나스닥 또는 현금에 배분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스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스닥이 성장주기 때문에 이 주식으로 가치주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좀 하라고. 네. 넣었는데 그럼 이제 언제 QQQ를 넣고 이제 언제 현금을 넣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 그 전략을 만든 사람 이름은 워터 켈러라는 분이신데 네덜란드 분이세요. 70대 중반 좀 노인이신데 한 10년 전부터 훌륭한 전략들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장이 나쁘고 경기도 안 좋으면은 그때는 나스닥을 떠나가지고 현금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나스닥을 보유하고 있거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경기가 나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최근 이제 미국 실업률을 보고서 지금 실업률이 12개월 이동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으면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4월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미국 실업률이 3, 4%였는데 갑자기 15% 빵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누가 봐도 경기가 안 좋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장이 안 좋은 건 무엇이냐? 지금 S&P 지수가 10개월 이동 평균보다 아래면은 이제 하락장이고 위면은 상승장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실업률도 10개월 이동평균 아래이고 그리고 스파이도 10개월 이동평균 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장 앤드 호경기라고 지금 정의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얘는 그래서 QQQ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스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이 지금 현 시점에 이 자산을 네, 갖고 맞아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요거는 Allocate Smartly라는 사이트인데 이건 유료 사이트입니다. 이제 연 400불 정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가 최근에 어디를 투자했는가 뭐 그런 것도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엘로케이션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제 주로 나스닥에 최근 1년 동안은 변화가 없었다라고 나오네요. 계속 그냥 QQQ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레타주기 LA의 레타주기라는 게 게으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되게 게으르게 자산 배분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현금과 나스닥 스위칭하는 구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계속 나스닥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복리 수익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캐시 비중이 되게 낮아요. 3.3%밖에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낮고요. 그리고 계속 QQQ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거의 QQQ 지수 갖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복리 수익이 10.8로 조금 올라갔어요. 8에서 10으로 올라갔고 MDD는 12에서 15로 뛰기는 했는데 근데 크게 뛰진 않았습니다. 사실 뭐 체감상 12%를 잃든 15%를 잃든 뭐 거의 보이니까요, 사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실업률, 그러니까 현재 실업률이 12개월 이평선보다 높을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지, 그래야지 현금으로 넘어갑니다. 나스닥을 팔고요. 현금으로 넘어가려면 12개월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고,
그 다음에 S&P 500이 10개월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아래면은. 그렇죠. 그럼 아니에요. 그죠. 둘 다 충족해야. 두 개가 다 안 좋아야지, 그 현금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그래서 그 올해 1월, 2월엔 나스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 이거를 무시하고 8, 6억에 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때는 나스닥은 분명히 하락장이었고, 경기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팔까 했는데, 얘가 다행히 3월에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룰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새삼스럽게 저도 이제 깨우쳤습니다. 안 파는 거 잘했다 생각했죠. 50년 뒤에 이거를 긁어서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트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설명하신 전략이 LAA 전략입니다. 이 LA가 레타 주기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할 게 별로 없다라는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치고는 이제 수익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제 복리 10.8 그리고 이제 가장 최악의 순간에 15% 깨졌으니까요. 보시면은 이제 많이 깨졌던 데가 15% 정도 깨진 적이 몇 번 있었네요. 근데 이 정도가 이제 답니다. 최근엔 별로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10.8%였다. 그죠. 이 10.8%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제 50년으로 하면은 10.8%가 이게 200배가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구간이 그래도 한 2, 30년은 되잖아요. 보통 젊을 때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하면은 예를 들면 뭐 2000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2000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 이제 30 얼마에서 그것도 한 7배, 8배 정도는 돼요. 이게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LAA를 설명해 주셨고 VAA 또 이제 한번. 일단 이 VAA 전략은 LAA 전략과 시너지가 좀 높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전략은 되게 게으른 전략,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전략이거든요. 잘 안 움직이고 이런 전략인데. 좀 생활이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이런 전략이 잘 맞겠네요. 수익을 잘 볼 수 없는. 그렇죠. 바쁘신 분들. 그렇죠. 사실 이 전략도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면 되는데, 보통 확인하면, 이번 달도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전략은 이제 그 VA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제 VA라는 전략은 요 위에 요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이 비질런트라는 건 뭐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조심하는 자산 전략 이런 건데 똑같은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 켈러라는 분이 이 큐닝이라는 사람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만들었는데 자 지금은 일단 전부 다 100% 현금으로 넘어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도대체 무슨 전략인가? 그러니까 얘도 일단은 좀 수익이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복리 17% 정도 나왔고 MDD가 16%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전략은 조금 복잡한 전략인데 일단 공격형 자산이 있고 수비형 자산이 있습니다. 공격형 자산이 4개가 있어요. 그 미국 주식, 그 글로벌 주식, 그리고 그 개도국 주식, 그리고 채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평상시에는 그 4개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간 한 놈의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전략인데요. 공격형 전략이 보면은 여기 일단 스파이가 있고요. 미국 주식이 있고, 그리고 EM,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 주식이 있고, 그리고 이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선진국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GG, 채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공격형 자산으로. 그래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간 놈에 몰빵을 하는 건데, 근데 보면은 50년 동안에는 요 EM, 그 개도국에 몰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네요. 보면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몰빵한 게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선진국 주식,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몰빵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근데 그러면 그 최신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최근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수익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최근 한 달 수익을 12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스파이가 최근 한 달 동안에 3%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12로 곱해줍니다. 36% 오른 것처럼 이제 봐주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에 얼마 올랐나 하면은 그것도 4로 곱해줘요. 그리고 최근 6개월 수익은 2로 곱해주고 최근 12개월 수익을 1로 곱해줍니다. 이게 설명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 미주부님이 이미 그런 그 엑셀 필름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 올리셨더라고요. 최근 수익률에 좀 가중치를 주겠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최근 한 달, 석 달 동안에 이제 많이 오른 놈의 발언권이 세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확실한데 여기서 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4개의 공격 자산에 배틀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가장 많이 올랐나? 근데
그 네 개 중에서 그 스코어가 한 놈이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우리는 공격 자산을 다 버리고 수비 자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파이랑 저 EM이랑 이파는 최근 뭐 한 달, 석 달, 6개월 동안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 AG라는 애가 얘 혼자가 빌빌거리고 최근 한 달에 막 그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나머지 주식들은 잘 나간 대로 상관없이 걔를 다 버리고 수비 자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네. 그 수비 자산은 여기서 미국 회사채, 미국 중기채,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단기채 또는 현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LQD라는 놈이 그러니까 미국 그 회사채고요. 네, 그리고 IEF가 이제 미국 중기채, 그리고 뭐 캐시는 현금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SHY라는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SHY라는 ETF요.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4월 1일로 입력을 하면. 그쵸. 어디로 가야 되나. 네. 네. 지금 스파이가 점수가 가장 높아요. 네. 1위고. 네. 2위가 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아, 그쵸. 예. 이게 보면 이제 요거만 4개만 보면 얼핏 보면 우리는 스파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쵸. 이 나머지 이 세 놈들이 하도 빌빌거려가지고, 네. 우리는 공격형 자산을 버리고, 이제 수비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수비 자산도 사실 보시면 다 마이너스인데, 그 경우에는 그나마 가장 덜 마이너스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단기 국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도망가 있어야 된다. 네, 지금 도망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네. 그쵸. 그래서 요 전략은 그 조금 전에 LA의 전략도 크게 다른 게 최근 한 달 수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고 팔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큰 하락장이 오면은 얘는 그 하락장이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벌써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이제 박살나고 있는데 니들 뭐 하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단점은 이제 거래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거래 비용도 많고 귀찮다는 거. 이제 이게 상당히 큰 단점입니다. 반대로 LAA는 이 거래를 별로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큰 하락장이 시작하면은 처음엔 좀 얻어맞다가 그 다음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묘수가 발생을 하죠. 이 두 개가 장단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둘둘의 50%를 투자하는 그런 그 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제 VA 같은 경우는 MD가 16%였고 LA는 15%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면은 이 두 개를 50대 50 합치면은 MDD가 15% 정도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그리고 수익은 조금 전에 뭐, VA는 17이었고, 이제 그 LA는 11 정도 했으니까 합치면 14조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뭐 소리는? 아, 여기다. 여기 가서, 이게, 얘였죠, 아마? 그쵸. 여기 가고서 50대 50. 그쵸. 여기 보면은 LA의 50, 그리고 VA의 50%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그럼 얘가 이제 계산을 좀 해줍니다. 여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은. 50대 50. 네, 50대 50. 그쵸. 이게, 벤치마크는 이게 S&P 500인데, 일단 S&P 500을 압도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은 나왔습니다. 14% 정도 나왔고요. 왜냐면 조금 전에 LA가 11이었고 이제 VA가 17이었으니까 합치면 14 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MDD는 9%로 줄었습니다. 9%로. 훨씬 좋아졌네요. 그렇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두 개 전략이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한 놈은 엄청 빨리 막 트레이딩하고 막 촐싹촐싹하고 얘는 가만히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수익 구조가 다르다는 거는 분산 투자 효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거를 여기서 입증을 한 거죠. 이제 그 MDD가 9%로 줄었다. 네, 이거는 사실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50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가장 최악의 순간에 까먹은 게 9%다. 그러니까 요때 뭐 70년대 중반, 80년대 요때 한번 까먹고 이제 그 후에는 단 한 번도 뭐 그 이상 까먹은 적이 없어요. 그 이 두 개의 전략을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4개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MDD 축소 효과를 즐기기 위해서요.